예상하지 못했었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 전 세계 시장에 정말 기분 좋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상한가 급등이 속출을 했죠. 먼저 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심텍 같은 경우에 오늘 1%대 시작을 해서 17.62%까지 정말 시원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파워넷이었죠. 파워넷도 마찬가지예요. 3%대 시작을 해서 안정적으로 보합권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17.61%까지 말씀드렸던 목표가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던 대우건설 오늘 정말로 시원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약간의 갭이 있었던 부분은 놓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케이스죠. DLENC도 오늘 3%대 시작을 해서 28.57%까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정말 시원한 상승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종목을 놓쳤고 오늘도 상한가 종목을 놓쳤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편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심텍.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7%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 그 추세가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당연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초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파워넷. 어제도 정확히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 놓고 시가는 3%대, 그리고 고점은 17.61%까지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까지 보합권으로 주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대응 방법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21시간 전 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인 대응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주가는 실제 어떤 식으로의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서 하셔야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그럼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구간에 정확히 위치를 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파워넷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었던 6,300원 라인대에서 6,4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최근 고점 라인대죠. 6,700원에서 7,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대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 계속해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다시 대응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하고 중기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가격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확히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을 시켜놓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놓치지 마시라고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승을 보인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DLENC죠. DLENC도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면서 오늘 몇 퍼센트나 올랐습니까? 시가는 3% 구간대 시작을 해서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29.63%까지 상승을 보였었죠. 대체거래소가 끝날 때는 상한가로도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그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은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말일 영상이었었죠. 이날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기준 시총 얼마요? 2.6조밖에 되지가 않아요. 아직도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DLENC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 라인대가 됩니다. 73,000 라인대에서 74,000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80,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부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기적인 목표가 정확히 돌파를 하면서 어느 가격대까지 98,000원 구간대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그 추세가 분봉상으로 아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TLB입니다. 제가 어제 심택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1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 전 계속해서 매물대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구간을 오늘 갭으로 뚫어낸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상승을 만들기 위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적 분석상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뉴스를 하나 체크를 해보면 TLB 차세대 매물이 속캠수의 본격화가 만들어지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제 심택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속캠이었어요. 이미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4배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제 확인을 시켜드렸었고,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TLB 메모리 모듈용 인쇄회로 기판 PCB죠. 이 PCB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 기업이에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이 소캠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소캠2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모듈 기판 시장 규모 올해 579억 원에서 내년은 2170억 원, 약 4배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TLB도 관련 매출 125억 원에서 내년 65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메모리 모듈 기판의 고도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하수의 증가, 그리고 적층 난이도도 상승을 하고 있죠. 적층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죠. 거기에 소캠 그리고 LP캠 이런 차세대 기판 도입이 맞물리면서 단위당 기판 생산 부담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는 병목이 발생을 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지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 메모리 수요 증가, 거기에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면서 소캠 시장의 확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TLB의 영업이익 추정치, 내년 추정치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목표 주가는 거의 10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현재가 얼마예요? 74,000원이죠. 그리고 어제는 이 부분을 좀 패스를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실적 부분을 보면 지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5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60억 원이 나왔죠.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올해죠. 올해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3,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3억 원, 그리고 내후년이죠. 28년도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5천 거의 500억 원대죠. 거기에 영업이익은 900억 원대까지 정말로 미친 듯한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집니다. 부채 비율은 95%, 70% 수준이고 유보율은 2,500%가 넘어가죠.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2조 수준이 돼야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7,286억 원밖에 되지가 않죠. 아직도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업황까지 좋죠. 거기에 이제는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기 직전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물량 소화 과정은 한번 거친 상황이고 시그널은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30분봉상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이번 신고가 랠리가 만들어진다면 TLB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규 대응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응 방법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TLB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당시의 목표가를 이렇게 77,000원에서 78,000원, 길게는 84,000원까지를 말씀드렸었죠. 동일한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78,000원 라인대에서 8만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전고점 라인대죠. 동일해요. 84,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수 있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신규 대응 타이밍은 다시 한번 만들어졌어요.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21선 라인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내려가는 건지 지지를 받는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요즘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당연히 수급에 대한 부분은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차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에선 당연히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 관련 뉴스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모두 다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오늘도 말씀을 드렸었던 심택이죠. 그 사이에 조금 더 상승을 보여줬네요. 19%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69,000원이에요. 어디? 정고점이 이제 다 왔죠.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신규 대응도 가능한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만원 구간대에서 72,000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 이제 중 2차 목표가가 되겠죠. 8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BM 대장주 중에 하나인 한미반도체 이 TC본더의 1위 회사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약간의 매물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0만원에서 31만원 라인대,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전 고점 라인대죠. 33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에 지금 살짝 이격이 있어요. 이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격매수 할 필요 없습니다.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혔을 때 이때 지지를 확인을 하고 그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계획을 잡고 확인을 한 이후에 그때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타이밍들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익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한화비전이죠. TC본더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삼성 쪽에서 먼저 납품이 시작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는 한미 반도체를 뛰어넘는 그 시기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망치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거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비전 단기적으로는 8만원 라인대에서 82,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전 고점 라인대 매물대 구간이죠. 9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까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물대 구간 직전에 위치해 있죠. 종가 자체가 30분 봉상으로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이라기보다 살짝 이격이 있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손익비가 가장 좋은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급이 유입이 된다. 그때는 어차피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던지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는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게는 단기적으로 47,000원 구간대에서 48,000원 구간대, 길게는 전 고점 라인대죠. 이 5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무벡스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대체거래소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켰죠. 현대무벡스는 제가 워낙 많이 영상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던 로봇 섹터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일정이 잡히면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현대무벡스는 북미 최대 물류 전시회죠.
모덱스 2026에 참가를 합니다. 오는 13일부터 16일 다음 주죠.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물류 공급망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현대모백스는 AI 그리고 로봇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토탈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국내에서 열렸었던 AW2026이었었죠. 여기에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군집 퍼레이드까지 시연을 했었고, 전후좌우 자율이동이 가능한 전방향 무인 이송 로봇이죠. AGV 시연도 이뤄집니다. 특히 현대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AI 기반의 제어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해서 고객사 맞춤형 첨단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 쪽 이외에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죠.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 대형 타이어 그리고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잇따라서 수주를 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미 포착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쌍끌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금투 쪽에서는 지속적인 수급,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액티브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이에도 거의 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이 수급,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었던 차익 물량이었었죠. 이 구간대를 제외를 하고는 거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수급까지 체크가 된 거예요. 그럼 현대모백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34,000원 구간대에서 35,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전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39,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이 신규 대응 타이밍 자체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급과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라운드 피어 가격이죠. 3만원 구간대, 이 구간이 30분 봉상 이 20선 라인대가 맞물리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때는 동일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시초가 종목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안정적인 구간대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 안 해도 돼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백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기 때문에 다른 로봇 관련주들 대부분이 다 적자죠. 그런데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이죠. 부채비율은 76%, 유보율은 1200%가 넘어가요. 이렇게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분봉상의 추세 이탈이 없다면 그대로 대응 가능할 수 있는 로봇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서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휴림 로봇이에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30분 봉상 120선을 정말 오랜만에 돌파를 시켜놓고 그 위에 안착을 시켰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기술적 분석상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500원 라인대에서 13,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5,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이 1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클로봇이죠.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30분 봉상 120선 드디어 또다시 안착을 시켜놨어요. 언제나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이 잡혔을 때는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5만원 구간대, 여기서 51,000원 구간,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장기 입형에 대한 매물대 구간이죠. 5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에게 가장 큰 효자 종목이었었죠. 원익홀딩스도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놨죠. 알레그로엔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공급을 메타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원익 로보틱스의 모회사 라는 부분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31,000원 구간대에서 32,000원 라인대, 길게는 3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어느새 29%까지 현대무백스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이 잡히면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별도로 시초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아직까지 시간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상한가로 마감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5%, 6%가량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도 제가 영상을 몇 번 찍어 드렸었죠. 멀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원전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용 배열회수 보일러, 그리고 원전이 복수기였죠.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북미 쪽, 이 플랜트 관련된 부분인데 LNG 쪽을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중동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사우디 아람코 다들 들어보셨죠? 여기와 장기 조달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놨죠. 특히 아부다비. 이번 전쟁 때 공격을 받았었죠. 그러면 어디로 연결이 돼요? 재건 쪽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동일합니다. 원전 관련주였으면서 재건까지 연결이 된 오늘 대우건설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건설주들 동일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원전 관련된 부분은 중동 사태에 따라서 각국이 원전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있죠. 탈원전은 실수였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 부분 때문에 LNG 가격도 급등을 했고 탈원전을 내걸었던 대만 그리고 일본 원전도 재가동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S&T 에너지는 다 포함이 되죠. LNG도 포함이 되고 원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최근에 리포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S&T 에너지 미국의 LNG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실적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트럼프의 2.0 LNG 수출 확대에 대한 중동에서는 이미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 에너지의 신규 수주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2264억 원에서 24년도에는 7423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2025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도 거의 6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향후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올해 전망치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6,3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 그리고 2028년도를 보시면 매출액은 7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400억 원대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부채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비율 거의 50% 수준이에요. 그리고 유보율은 3,500%가 넘어가죠. 너무나 안정적으로,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시가총액은 2조에서 3조 수준 가도 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1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2배가량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었던 현재 구간대에서 이 구간에 대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S&T 에너지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최근 고점 라인대죠. 58,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7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가 실적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어요. 30분상 20단 라인대 지금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죠. 이 구간대에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 박스권 대응을 다시 한번 아래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동일해요. 제가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그대로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할 건지, 그대로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이런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이탈을 하면
대응하지 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매도해요. 중요한 라인대들을 이탈을 하면 다시 올라와서 다시 타이밍이 잡히면 재매수를 하나는 있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타이밍이 안 잡혔을 때 이런 기간에 대한 기간 소요를 다 날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 날립니다. 이 기회비용을 다 날리는 거예요. 이 기회비용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놓고 가시면 되죠. 왜? 그 근거 기반이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어떤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었던 DLENC죠. DLENC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신규 대응 관점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는 10만 원 구간대에서 길게는 11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원전 그리고 재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상한가 라인, 이 라인 때 지켜주고 상승이 만들어진다. 수급이 포착이 된다. 신규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면 대응하면 안 되겠죠. 신규 대응 기준으로는. 그리고 또 원전에서 빠지면 안 되는 종목이 있죠. 바로 우리기술이에요. 말씀드린 이후에 거의 8배, 10배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분봉상으로는 30분 봉상 120선 정말 오랜만에 돌파한 이후에 20선을 만들어 놨어요. 살짝 이격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는 25,000원 구간대에서 26,000원 구간대, 길게는 27,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대응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이탈하면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들은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만 대응하셔도 충분해요. 기본적으로 종목은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메인 종목만 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해도 급등하는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다 나옵니다. 심택은 그 사이에 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19.69%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신고가를 만들어냈네요. 계속해서 추세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동일하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렇게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충분한 수익 챙기실 수가 있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타이밍이 안 잡히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밤사이에 또 다른 테마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초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급등주 공유방에서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죠. 그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타이밍이 잡혔을 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전에 이미 다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들을 잘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을 잘 못 잡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으로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면 댓글창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죠. 파란색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야겠죠. 대기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제한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대로만 대응을 해 주셔도 충분해요. 그래도 정확한 타이밍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5초로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